나이트 샤발란 감독의 영화들은 조금은 해석이 필요한 듯한 여지를 남기는 영화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은 최근작인 올드와 똑똑똑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감독의 전작인 올드와 같은 선상에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올드를 보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 영화에 접근한다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올드와 똑똑똑의 공통점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객분들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지만 영화는 그것을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화가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화는 이러한 설정을 그냥 설정으로만 이용하는 것이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감독의 전작인 올드의 경우 어떠한 해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마주하게 된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영화의 주된 이야기죠.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화 똑똑똑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극 중에서 등장하는 설정들이 정말 발생한 현상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영화를 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 속 초자연적인 현상은 종교와 맞닿아 있습니다. 극 중에서 웬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날에 같은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들이 현실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면 꿈의 내용들이 실제 벌어진 일에 대한 예언 같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실 것 같으신가요? 웬의 집을 찾은 4명의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꿈의 내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웬의 가족처럼 저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웬의 가족들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영화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신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을 끝까지 경계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현대사회로 확장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수많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에서 끝까지 의심하고 경계를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 한국에서도 종말론이 수없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무언가가 존재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는 상황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미국 사회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이죠. 몇 년 전 백신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여러 음모론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이러한 음모론을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 기사나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이 되기도 하였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 미국에서 음모론처럼 돌던 소문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겠죠. 물론 백신과 관련된 음모론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있기도 했지만 음모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워터게이트가 대표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 정치 음모론쯤으로 여겨졌던 내용들이 실제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미국 사회에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 사회에서 종종 발생하다 보니 이런 음모론을 믿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영화 똑똑똑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꿈에 등장한 내용들 중 몇몇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서 꿈에 등장한 나머지 내용들까지 모두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미국 사회에 만연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반대로 그들은 왜 형체가 없는 이야기들을 믿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에 긴가민가 하면서 관람을 했다면 감독의 의도대로 관람하신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살아남은 인물들의 왜 그런 설정을 부여하였는지 이것 또한 미국 사회나 현재 사회의 분위기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는 웬의 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웬이라는 인물은 아시아계 여자아이고 그녀의 부모는 게이 커플입니다. 자, 이런 설정 자체가 그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집에 찾아온 이들에게 자신들이 게이 커플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냐며 따지는 모습에서부터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과정에서 그런 시선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인 것이 웬과 에릭입니다. 웬은 레넌드와 처음 마주할 때부터 상당히 경계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대화를 풀어가려는 듯 하지만 끝까지 경계를 풀지 않는 인물이죠. 거기에 더해서
웬이 자신의 부모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게이 커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담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 하고 오히려 당당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웬이라는 인물 자체가 사회의 시선들을 맞설 수 있는 인물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에릭 역시 그들의 이야기에 끝까지 반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게이 커플의 동양인 아이라는 설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은 시선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며 그런 통념을 거슬러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 속 인물들이 겪는 사건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경계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이해할 때까지 끝까지 경계하며 의심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가 베이는 그런 사회니까 말이죠.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신작으로서 나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영화라는 점에서 뭐 큰 기대를 하지도 않았고 뭐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한 기대가 감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말이죠.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만큼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 자체가 사전 정보 없이 뭐 관람을 한다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여지가 많습니다. 상당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전작인 올드도 그렇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수의 관객들은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납득이 가능한 설명이나 명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미스터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을 기대하고 영화의 어느 정도까지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마지막은 그것을 이용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니 조금은 난해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미스터리 설정 너머에 영화가 진짜 말하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똑똑똑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